팡팡! 없었죠, 내자가. 예, 저 사실 초등학교 때는 명찰 안 달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규율검사라는 게 있었고 손톱을 잘랐는지 머리는 깨끗하게 했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저는 그때 명찰을 제가 빼고 있다가 담임선생님이 제 앞에 올 때쯤 되면 슬쩍 걸었다가 지나가시면 얼른 뺐었어요. 왜냐면 이름이 다 세자인데 저만 내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물어보니까 너 유명해지라고 여왕처럼 되라고 그랬어. 이 얘기를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여왕이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되라고. 그래서 너도 엘리사라고 지은 거야.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유명해진 거 아닌가요? 아버지 덕분이죠. 그때 당시에 정말 깨어있는 아버님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시고 제가 다음에 태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 아버님 예측대로가 아니라 이름이 좋아서 제가 세계제패도 하고 출제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 고향이죠. 왜냐면 제가 아버지께서 공무원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대덕군수, 그러니까 도액 과장으로 계시다가 대덕군수로 처음 이제 부임을 받으셨는데 그 대덕군수 관사가 구도청 자리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관사에 허름한 탁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시민대학 자리.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라켓을 잡았고 탁구를 그때 당시에 이제 성화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녔는데 학교 특활반, 특별활동반에서 이제 탁구도 했고요.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대덕군수에서 연기군수로 발령이 나시면서 우리 집이 대흥동 370번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흥동 370번지가 어디냐면 지금 대흥초등학교 체육관 옆에예요. 그때는 담이 없었고 나무를 이렇게 담을 해놨는데 나무 사이로 개구멍으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 370번지에 살면서 대흥초등학교 특활반에 역시 탁구를 쳤는데요. 탁구가 좋더라고요. 재밌고. 그러니까 제가 탁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대흥초등학교 정문으로 나가면 대전중학교로 또랑을 건너가게 돼 있었어요. 또랑 문화가 참 좋았죠. 그 건너가서 대전중학교 그 탁구부가 그때 전국의 최강이었었습니다. 그 오빠들한테 가서 제가 탁구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오빠들이 짓궂잖아요. 엘리사 물 떠와. 그럼 주전자에 가서 물 떠오고 공 집어. 그럼 오빠들 뒤에서 공 짚고 노래해. 그러면 또 노래하고 이러면서 오빠들한테 제가 탁구를 배웠고 초등학교도 이제 대흥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제가 그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종별대회라는 종별대회에 초등학교부로 나가서 제가 우승을 했고 우승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고향 떠나면 꼭 배신하는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제가 떠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전에 그 이후에 이제 호수선이 생겨서 명문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전 지역의 중학교가 어디도 탁구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충남 홍성여중에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성여중에 입학을 해갖고 제가 이제 탁구를 또 쳤죠. 선수가 그때 4명인가 5명이었었어요. 그 작은 멤버 가지고 우리가 그해 6월달 그 전주에 전국 종별대회라는 데를 나가서 저희가 서울에 문영여중하고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하고는 저희가 져가지고 3등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제가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 스카우트가 왔기에 이제 서울로 가게 된 거죠. 운동을 잘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 또 말씀이었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갔습니다. 그 이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은요. 강창혁 의장님께서 불출마 하신다 얘기는 있었지만 불출마 하시는 게 확정이 된 것은 중구 당협위원장 공고가 나고 나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공고를 나고 제가 알게 되고요. 전혀 어디 지역 출마에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체육인으로서의 4년간 의정을 잘 마치고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라켓을 잡은 이곳
그죠? 그래서 세계의 집회가 되고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출발점인 이곳에 의장님이 안 나오시면 자리가 비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협위원장 공고가 나고 제가 출마를 결심했고 출마를 결심해서 제가 당협위원장 후보 등록을 하고 다음 날 공식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당협위원장 출마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떨어져도 총선에 나갑니다. 총선의 행보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당협위원장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 말도 안 되죠. 왜? 닷새 전에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는데도 행보가 아니라 이미 제가 대전 내려올 때는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였지 당협위원장에 전부 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제가 떨어지는 게 당연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거가 당원 50% 그리고 일반 주민 50%에서 여론조사로 당협위원장이 됐는데 저는 내려온 지 며칠 안 돼서 제가 저를 지지하는 당원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도 제가 당원을 한 명도 모집을 안 했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내려올 때는 제 고향 오늘의 세계 집회의 태동이 여기서 됐으니까 여기 한번 해보고 일할 기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많은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100%의 만족감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시는 그 행보를 보면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지금처럼 해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100%를 다 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 저에게도 우리 대통령님 왜 소통을 안 하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소통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누군가와는 소통을 할 텐데 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자는 진실하고 솔직하고 알맹이 있게 하고 남자는 크게 스케일 있게 거품과 물방울도 있고 그 안에 진짜 물도 있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죠? 약간의 국정 철학과 그 대통령의 리더십의 어떤 방향과 선택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금 그 역할을 저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구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대전에 특히 중구를 내려와 보니까 가장 지금 중구가 원도심, 구도심, 낙후된 것. 거기에 핵심이 사실 구도청사 활용이거든요. 근데 그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공약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안을 내놨지만 그 사실 실행이 안 됐죠. 그야말로 공약이었단 말이죠. 제가 와보니까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핵심이 국가는 구도청사를 매입해라라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그걸 매입을 할래도 돈도 물론 문제지만 지금 충남도청의 예가가 795억인가 뭐 거의 800억 가깝게 되고 있고요.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경상북도 도청에도 문제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가로서 어려운 거는 전남도청사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고 나서 그렇게 만들기까지에 들어가 있는 돈도 어마어마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매년 정말 많은 돈을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데 지원하게끔 됐단 말이죠. 그러면 충남도 그렇게 또 되면 어떡할 건가? 경북도청사도 이 짐이 지금 국가로서는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지금 6월인가 7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 6개월짜리로 훨씬 예전보다 근접해 있습니다. 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가도 마련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침체된 중구 원도심에 도움이 돼야 되겠고 또 이것이 나아가서는 대전시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현장에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용역, 반영된 어떤 선택의 결정에 나와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1차로 했고 제가 또 며칠 있다가 지금 이제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실 뭐
현수막 이런 걸 못해서 제가 못 붙였는데 토론회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토론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각계 전문가의 그 전문성 있는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왜냐하면 현저하게 다른 것이 대전시가 생각하는 활용 방안하고 중구, 구청에서 생각하는 활용 방안,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하고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대화를 여러 번 해서라도 좀 뭔가 좀 모아가지고 제가 그 중앙정부에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그거를 잘 좀 그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서 이곳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핵심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요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여름 무렵에 사실은 중구에 와보니까 제가 내려와서 가장 현장을 제일 먼저 간 게 석교동의 제1아파트. 지은 지 43년인가 된 곳입니다. 참 충격이었습니다. 가서 보고. 왜냐하면 지금도 아파트 안에 공동 화장실을 쓰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가 아파트 생활하면 다 각 가정마다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길 가보니까 층층마다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고요.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 아파트 옆에 보호벽이 흔들흔들해서 조금만 건들면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중구에 도움이 돼야 되나라고 하는데 안전처에다 이 위험한 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몇 개의 서류를 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소하천, 그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면 넘쳐서 막 논밭이 다 망가지고 하는 소하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만드는데 일단 5억을 지원을 해줄 테니 이거부터 먼저 하십시오라고 해서 5억을 먼저 이제 그 소하천 그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먼저 했고요. 사실은 이제 중구청에서 우리 박윤갑 부총장님께서 가장 지금 우리 중구의 브랜드고 대한민국의 정말 핵심으로 꼽는 거 우리 효문화 뿌리공원. 거기에 지금 시설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하는데 시급하다. 구청장님께서. 근데 이 중구에 정말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이걸 좀 해서 많은 전국의 종시들이 또 모이게 하고 싶고 그런데 어렵다.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행자부에 또 냈죠. 10억 정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참 2달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결국은 우리 중구의 브랜드가 될 만한 사업이죠, 그게. 그래서 한 2달여 끝에 이제 사실은 뭐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다 잘 도와주시고 또 뭐 중구가 이거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저야 뭐 중간 역할해서 가까스로 9억이 돼서 이제 9억이 이제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게 됐죠. 우선 뭐 저는요 체육 얘기하면 할 얘기가 더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엘리트 여자 체육인이 그 태능선수촌 촌장이 된 게 제가 최초였습니다. 태능선수촌이 1966년도 6월 30일 날 문을 열었고요. 제가 2005년 3월 말에 촌장이 됐으니까 40년 만에 여성 최초의 촌장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태능선수촌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기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국가대표로 활동할 때의 태능선수촌 그대로였습니다. 거기에 체육관만 몇 개, 2~3개 더 진 거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이 그대로 있었고 체육관에 비가 새서 비 새는 곳에 그 물통 같은 거, 대야 같은 거 갖다 놓고 물을 받고 그리고 옆에서 운동하고 이런 시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국가가 훈련 일수를 105일을 지원해서 20일을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5달밖에 월급을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에도 못 가고 애들하고 먹고 자면서 선수를 가리키는 지도자들은 부인과 그 가족들,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뭘 먹고 살합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 한 가지 더 말씀. 애들 밥 해주고 반찬 맛있게 해주는 그 주방의 아주머님들 방도 없이 그냥 지하에 바닥 베니다판 깔아놓고 거기서 이불 깔고 주무시고 참 그 인권 하는데 이게 인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가대표 훈련원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태능선수촌이. 그래서 가서 사실 많은 걸 뜯어 고쳤죠. 정말.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했고 훈련 일수가 그때 105일인데 지금 230일입니다. 예, 됐죠 뭐. 아줌마들 주무시는데 숙소 다 마련됐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저는 태릉 선수 촌장 시절에 뭐 했냐라고 하면 그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선수촌을 가보면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이 돼서 저는 체육인으로서의 보람은 제가 체육인 대표로 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대한민국 체육이용자법. 그래서 86 아시아 경기 때 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평행변에서 떨어져가지고 1급 지체장애 된 우리 김소영 29년째 휠체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29년 만에 대한민국 체육이용자가 됐죠. 2006년도 도아시안게임 때 우리 승마 선수 김영주 선수 낙마해서 사망했죠. 또 우리 양궁 감독님 터키에서 경기 도중에 쓰러져 돌아가셨죠. 태릉에서 레슬링 감독님 훈련장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죠. 이 세 분과 김소영 선수가 이제는 대한민국 체육유공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고 자손들의 영광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 뛰고 있는 양악선이나 이런 위험한 특히 체조 같은 경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운동을 하는 우리 후배들은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줘. 우리 집안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뭐 큰일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제가 국회 와서 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엘리트 체육,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 이 모든 게 다 체육이죠. 제가 만든 법안 모든 것은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뭐 일일이 열거하려면 한이 없어요. 분야별로 제가 전문가니까. 다만 국가 우수 장학금에 인문계열, 이공계열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정하는 우수 장학금에 예체능 넣습니다. 예술인과 체육인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생활체육이냐 엘리트 체육이냐도 지난 국회에서 통합 법안이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가 됐죠. 통합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체육인으로 했을 생각은 그래요. 엘리트 체육인이 생활체육 없이 갈 수는 없어요. 엘리트 체육의 성과 없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저는 체육 프로그램은 선진국형이 우리나라형처럼 되지는 않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설과 인프라와 모든 것에 맞춰서 시스템에 맞는, 현실에 맞는 대한민국형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선진국형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은 있고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시설이 굉장히 모질랍니다. 근데 생활체육은 운동하는데 필요한 들어가는 돈은 본인이 내야 되고 국가는 시설과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생활체육은 시설과 프로그램과 지도자와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국가가 다 해주고 시합하면 도시락까지 싸주는 게 지금 우리 생활체육 아닙니까? 다소 아쉬움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이들도 점점 안 나서 없는 거. 지금 베스트 멤버 말고 후보가 있어야 되는 단체 종목들은 식스 멤버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죄송하지만 언론과 이 사회는 운동하면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걸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도 운동선수인데 공부 못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주변이 그들을 완전한 건 아니어도 다양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투자와 여건을 만들어서 운동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공부해 해서 운동시간 줄이고 공부시키고 합숙소 폐지에 집에서 다녀. 그러면 지방사람 서울 유학 못 가죠. 그럼 기숙사에서 자. 그 얘기를 하셔요. 기숙사에서 운동하는 애들하고 운동 안 하는 애들은 리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돼서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잘 키워줘야 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꾸준히 앞으로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에 맞는 인프라와 시설과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투자와 뭐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선 뭐 내려와서 그 언더20 20세 미만 월드컵 개최지 신청을 했더라고요. 대전이 좀 어두웠었습니다, 사실. 제가 역할을 다 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엄청 뛰었습니다. FIFA에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 아는 인맥이 있으면 동원해서
사실 과정을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어쨌든 개최 주치가 우리가 확정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중구에 내려와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한마음 체육센터 거기에서 그 일대의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있고 전용 체육관이라는 것보다도 센터 같은 것들이 곳곳에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 생활체육인들이 그 체육시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활성화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체육활동하는 주민들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건가.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가 앞장서서 좀 도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시설이라 하면 어느 종목 하나를 위한 전용 체육관, 전용 이게 아니라 그 시설 자체에서 좀 공동으로 이렇게 몇 가지 그 종목들이 같이 시간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문화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근거리에서 그 문화교실 같은 것들 배울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우선 저는 중구 탁 내려와서 느낀 게 노인 인구가 14%예요. 근데 이 어르신들의 복지관, 경로당 이게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이 어르신들의 경로당과 복지관이 또 어려운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어떻게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꼽아도 됩니까? 아우 제가 그냥 사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 선수 언니들을 다 이기고 국내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7년을 제가 무패로 했어요. 7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이곳이 제가 사라이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에디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치 있게 봐요. 그리고 당연히 사라이브의 영웅 이에디사 감사하죠. 근데 사회인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의 리더로서는 태능 선수촌장의 시절을 저는 참 값지게 하고 싶어요. 왜? 제 일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엎드리질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그냥 아쉬운 소리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태능 선수촌장 시절이 아마 제가 사회에 나와서의 리더로서의 생활 중에 가장 가치가 있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역시 의원으로서는 아까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 만들어서 정말 영원히 우리 체육인들이 국가가 너희를 신뢰하고 보장한다. 예체능계 우수장학금 국가가 너희들 우수한 인력으로 인재로 인정한다. 그래요. 예, 뭐 보람 있습니다. 눈물 날 때 많았죠. 어떨 때 한번 사례만 하나. 근데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만의 눈물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이 국회에 만장일치 통과되는 순간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우리 김소영 선수가 생각이 나서 울컥했고요. 이번에 제가 그 예결산 그 위원회에서 새 예산 내에 꼭 돼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립체육박물관을 해야 되는데 3년을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김소영 선수가 휠체어에 앉아서 29년 만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인정해서 29년 동안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등록된 박물관, 체육박물관이 하나도 없는데 이 국립체육박물관 하나도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나라가 과연 30년 후에나 박물관 하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울컥했습니다. 세계 재패를 했을 때는 다 좋아서 울었지 이 마음에 사무치는 울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람있게 선배로서 역할이라는 거는 제가 아닌 후배들을 위한 몫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물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를 키워주신 이곳에 커서 일하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제가 체육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리고 페어플레이를 해서 제가 정말 그 무언가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고 제 스토리가 있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 라켓을 잡은 이 제 고향에서 제 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 제가 힘을 보태서 이 중구가 변화된 중구 그리고 사람 향기가 나는 그러한 중구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팡팡. 팡팡.